비대면, 이 코로나를 인하여라고 하기보다도 코로나 덕분에 방송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위기가 기회가 돼서 천마을 방송국이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들이 많지만 여러분들께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 한솔동 주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솔동 주민자치회 홍보국장 이순주입니다. 오늘 한솔동 주민총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바쁘신 와중에도 찾아주신 내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갑구 첫 번째 국회의원 홍성국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 갑구 첫 번째 국회의원 홍성국입니다. 선거가 끝난 지 2달 반, 3달이 돼가고 있는데 우리 천마을 주민 여러분께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길에서 주로 인사를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주민 여러분들을 또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을 주민이 직접 참여를 해서 그것도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마을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그것을 정책을 정한 다음에 행정부처에 또 건의사항을 올리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고 가는 과정이 진짜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의 지역구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세종시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아닙니까? 특히 한솔동에 가장 오래 사신 주민들께서 이런 모델을 보여주신다면 세종시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민주화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화되는 가장 행복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에서는 정무위에 속해 있습니다. 정무위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국무총리실을 담당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실에는 모든 부처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현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융위원회,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일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원내 부대표도 아니라 운영위원회 들어가서 청와대도 제 밑은 아니고 청와대도 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주로 하는 일은 한국의 먼 미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된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도 제가 사실은 뒤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토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도 제가 법안을 제출해서 수면 하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두 한국과 세종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특히 한솔동 천마을 주민들께서도 세종 국회의사당 또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세종이 앞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넘어서서 자족도시가 돼야 된다는 이런 먼 미래의 의제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서울이나 다른 지방에 가서 기업인들을 만나면 세종 자랑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일로 이사 오세요. 세종 정말 좋은 데거든요. 하고서 제가 하나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저랑 시청이랑 상의해서 세종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좋은 도시인지를 브로셔 이렇게 안내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전부 숙지하셔서 여러분이 시장이고 지역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시고 모두가 홍보대사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세종의 많은 미래가 풀릴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특히 천마을이다 보니까 최초의 계획도시의 천마을은 부족한 점이 가장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주민자치를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해주고 저나 또 시의원이 함께 교두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국과 세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10년 후 우리 아이들, 10년 후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가실 세종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그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한솔동 주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제 사무실도 가까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고 그게 정당 정치의 출발이니까요. 이러한 의견들을 가지고서 함께 정말 멋진 도시, 사람을 빨아들이고 기업을 빨아들이는 자석 같은 보배 같은 도시 세종을 한솔동 주민 여러분들이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의회 안찬혁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뜻하지 않게 또 이렇게 방송국에서 마을 방송국에서 한솔동 주민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한솔동에서 지금 만 8년 9년째 생활하고 있는 안찬영 시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작년 올해 총선을 통해서 당선되신 홍성국 국회의원님께서 거의 대부분 세종시에 지금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저는 2012년도에 이 천마을에 이사 와서 한솔동이 11년도 연말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역사를 써가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이 공간이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고서부터 이 공간이 또 이렇게 활용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주민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이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마 유튜브라든지 여러 SNS라든지 이런 개인 매체를 통해서 주민 여러분들과 좀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길 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솔동이 앞으로 세종시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주민자치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앞으로 우리 세종시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비전을 이제 준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저는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세계의 행정 수도가 될 거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족도시, 자족기능을 갖춰야 되는데 앞으로 세종시가 여러 신기술이라든지 또 아니면 기업들이라든지 학회분들이라든지 다 같이 모여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테스트베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선출직인 저나 홍성국 국회의원님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홍성국 국회의원님과 또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찬영 시의원 이 두 사람이 한솔동 주민 여러분들, 세종 시민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하고 그러한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촘촘하게 일을 다듬어 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불편한 것들이 아직 세종시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이라든지 산업 측면 그리고 일자리 측면은 아직은 세종시에 많이 부족합니다. 역시 문화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부의 위정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주민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의 올바른 목소리, 다양한 목소리가 과정을 통해서 정리돼가고 그 정리된 내용들이 정책에 입안될 수 있도록 하는 각 역할이 홍성국 국회의원님과 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그 중간에 우리 한솔동 주민자치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대화는 과거에는 혼란을 초래했지만 이렇게 미디어가 활발하게 발전한 이런 세상에서는 많은 대화는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발전을 저는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또 우리 주민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모두가 만들어가는 세종시 한솔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격려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잘 못할 때는 또 꾸짖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솔동 천마을 5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이상배 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마을 5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회장 이상배입니다. 한솔동 주민자치회 안신일 회장님이야 자원봉사하시는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삶의 큰 가치로 여기시고 시간과 열정을 한솔동을 위해 헌신하시며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셨던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에 의한 2020년 주민총회가 열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2년 천마을이 시작되어 현재 2020년에 이르렀습니다. 세종시의 첫 시발점이 되었고 전국의 중심으로 부상되었습니다. 이춘희 시장님과 더불어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회가 정식 출범되어 타 지역에 기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을 발전을 위해 자원봉사 하시는 주민자치회 여러분, 자원봉사는 스스로 태우는 촛불처럼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많이 아픕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동안 뜻하지 않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많이 아프시고 괴로우실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빛을 발하듯 자신들의 온전한 시간과 열정을 마을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이 진정한 한솔동 주민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민자치회의 한솔동의 미래가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어깨에 한솔동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하시는 안신일 회장님이야 주민자치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솔동 통장협의회 임재긍 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솔동 통장협의회를 맡고 있는 임재긍입니다. 먼저 두 번째 주민총회를 진심으로 주민과 함께 축하드리면서 우리 한솔동은 즉 천마을은 세종시에서 첫 번째 생긴 동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탁월하신 우리 동장님, 김원희 동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방송국도 만들고 이러한 참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세상에 이런 비대면 총회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신 우리 안신일 위원장님 내지는 임원님들께 주민자치 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솔동은 할 일이 무진장 많은 동네의 하나입니다. 아까 우리 홍성구 의원님이나 안찬영 시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앞에서 예산을 많이 따고 우리 주민자치 내지는 주민들이 열심히 해서 세종시에서 으뜸가는 도시, 세종시에서 으뜸가는 동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두 번째 한솔동 주민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 대협력팀 김은주 차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발전본부 김은주 차장입니다. 먼저 2020년 최초 한솔동 비대면 주민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새로운 방식의 주민 소통 방식을 이번에 처음 준비하신 안신일 주민자치 회장님을 비롯하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한솔동 마을 사업에 대한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게 되었고 오늘 천마을 방송국 방송에 참여하다 보니 한층 업그레이드된 소통 방식이 새롭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보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발전소를 잠시 소개드리면 세종시에 15만 세대의 전기와 난방열을 공급하며 주민생활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저희가 이제 친환경 발전 설비를 운영하다 보니 발전소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고 또 다양한 지역 협력 사업을 통해서 주민과 항상 소통하는 세종발전본부임을 말씀드리며 오늘 한솔동 주민자치 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더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세종발전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세종시 갑구 첫 번째 국회의원 우리 홍성국 의원님부터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세종 중부발전 세종발전소 우리 김은주 차장님까지 많은 분들의 축사와 총회 현장 스테이지까지 우리가 잘 봤습니다. 이번에는 총회를 어떻게 준비했고 그 총회를 했던 그 성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김두삼 위원님과 이숙자 위원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잠깐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주민자치위원 이숙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주민자치위원 김도삼입니다. 네, 먼저 오늘 주민총회가 드디어 열리게 됐는데요. 참여한 소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살고 있는 천마을의 역사를 알고 마을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약 3개월 동안 교육과 토론을 통하여 마을 사업을 잘 발굴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총회에 이어서 주민자치위원 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3개월이나는 그냥 잠깐 2, 3일 뭐 1, 2주 이 아니라 3개월이나 준비를 하셨군요. 네. 약 3개월 동안 지도 교수님 지도하에 지도 교수님도 계셨습니까? 네, 계셔서 엄청나군요. 저희의 그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좀 더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굉장히 긴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 비대면 총회가 열리기까지 어떤 준비를 했는지 우리 김두삼 의원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예. 원래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어 주민이 모여서 하는 행사나 그 모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솔동 주민자치 운영 현황과 하반기 운영 계획을 주민들에게 보고하고 2021년도 한솔동 마을계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총회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마을계획단과 주민자치회가 선정한 7개 사업을 결정하고자 비대면 주민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네. 7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주민의 1.4%에 달하는 277명의 주민투표인단 신청을 받아서 7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하여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네, 엄청난 일이었군요. 이번 총회에서 마을 사업들이 결정됐다고 했는데 총회의 의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총회는 아주 특별한 총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 대표성을 가진 마을 계획단이 구성되고 마을의 발전을 위한 마을 사업 위주를 발굴하고 주민 투표를 통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마을 계획 사업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그럼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을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주민자치회에서 마을 계획단 28명을 구성하여서 7차례의 회의를 하면서 한솔동 현안 사업이나 또 마을 발전을 위한 사업 제안을 각자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문화, 교육 등 4개 분야로 제출된 16개 사업에 대하여 마을 계획단 위원들이 자유로운 토론과 우선순위를 매겨서 7개 사안을 사업을 도출하여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서 마을사업 계획으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네, 엄청난 일이었군요. 그러니까 7개 사업이 왔지만 그 안에 16개 사업을 하고 그 전에는 20가지가 넘는 그런 사업들을 잘 준비를 하셨군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와 마을계획단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렇게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만나기도 쉽지가 않고 어려운 상황인데 큰일을 해내셨네요. 그러면은 주민자치회와 마을계획단을 함께 활동을 하신 이숙자 위원님 네. 마지막으로 어떤 또 의의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주민자치회 위원과 마을계획단으로 활동함으로써 마을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결정된 마을 사업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 마을의 발전을 위해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 과정만 보면은 벌써 이미 성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화이팅 한번 하고 네. 총회 준비와 성과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솔동 한번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자, 우리 한솔동 화이팅! 네, 반갑습니다. 다시 만났습니다. 2020년 주민총회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 2021년 마을계획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을계획 사업을 어떤 게 됐나 이런 결과를 발표할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두근두근. 자, 우리 함께해 주신 오늘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거든요. 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유진희 부회장님부터 자기 인사 짧게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자치위원회 부회장 유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솔동 주민자치회 부회장 조태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홍재 의원입니다. 네, 정말 짧게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뭐 소감 같은 거 일단 과정 소개하기 전에 뭐 짧게라도 주민총회 이렇게 우리 한솔동 주민자치회 기둥 같은 분들 지금 세 분하고 함께 있거든요. 뭐 대표로 한 분이 짧게 소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3개월 남짓한 우리 마을 계획단 활동 그리고 주민총회를 준비했던 시간들이 무척 빠르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어렵게 느껴졌던 일들을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아주 잘도 해냈다 하는 안도감도 좀 느껴지고요. 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멋지게 잘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금년에는 비대면 주민총회를 했던 조금 아쉬움이 남지만 내년에는 보다 많은 우리 주민들이 좀 참석을 하고 또 서로가 축하도 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는 또 기대를 해봅니다. 네. 금년 총회 준비하느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하셨다 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저도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네. 네, 저도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솔동 주민자치회가 출범한 이후 작년에는 이제 대면으로 주민들이 참석하는 그런 총회를 가졌었고 올해는 코비드-19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져서 비대면으로 총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어려웠지만 관계자분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주민들께서 아주 열렬하게 참여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주민총회가 잘 끝났습니다. 이걸 봐도 우리 한솔동은 앞서가는 주민자치의 선도동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일단 인사 말씀 소개 감사드리고요. 진짜로 두두두두두두 이제 결과 발표를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2021년도 과연 어떤 사업이 결정이 됐을까?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과정 설명을 우리 이용재 감사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략히 그 투표 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 방법인데요. 투표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 그 이용을 득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저희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밀 투표를 보장하고 그리고 투개표의 그 공정성 그리고 또 중복 투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투표인단 모집인데요. 지난 7월 4일부터 12일까지 방문 접수 그리고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 총 277명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투표 실시는 그 277분 가운데서 7월 14일부터 7월 17일까지 나흘 동안이 되겠습니다. 나흘 동안 242명이 직접 투표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은 87%를 상회하는 높은 투표율을 보여줬습니다. 참가해주신 우리 주민분들, 많은 주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비대면이라는 이런 어려운 그 다음에 핸드폰을 통해서 또 투표하는 거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 생각보다 투표율도 높으시고 참여 인원도 굉장히 많았군요. 다시 한번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총에 과연 아까 7개 사업 중에서 2개가 선택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총의 투표 결과에 대해서 우리 조태섭 부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먼저 투표율 그리고 사업에 대한 선호율에 대한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솔동 주민 19,462명의 1.4%에 해당하는 277명이 투표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투표는 아까 이용재 감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K보팅을 통해서 했는데 7개 마을계획 후보 사업 중에서 선호 사업 2가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투표율은 87.36%로 총 투표인단 277명 중 242명이 투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선정된 마을계획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위 사업은 통통 천마을 벼룩시장으로 총 130명이 선택해 주셨고 투표율은 53.71%로 과반수가 넘습니다. 2위는 한솔동 주차장 사업으로 97명이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40.08% 해당이 됩니다. 이 2개 사업이 일단은 선정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쉽게도 이번 투표에서 탈락은 됐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지지해 주신 사업으로는 3위로 나눔 복지 사업 66명이 투표해 주셔서 27.27%, 4위 바람개비 꽃 축제 사업은 65명이 찬성해 주셔서 26.86%, 5위는 천마을은 세종의 역사라는 사업으로 49명 투표로 20.24%, 6위는 천마을 방송국 사업으로 44명이 투표하여 18.18%, 7위는 항나래교 날다 사업으로 33명이 참여하여 13.63%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참 자세한 설명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7가지 사업은 모두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우리 마을에 필요한 사업이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채택단 2가지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통통 천마을 벼룩시장과 한솔동 주차장 만들기가 선정되었습니다. 첫째, 통통 천마을 벼룩시장은 천마을에서 처음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사업으로 벼룩시장의 지속성과 공동체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성을 목표로
주민들의 휴게 공간과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음향 및 조명 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벼룩시장 활성화를 통한 주민 공동체 관계를 재생하고 세종시 마을 공동체의 발원지이자 확산지로서의 한솔동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솔동 공터 주차장 만들기 사업으로는 상가 주변 주차장 부족 및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가거리 인식을 개선하고 상가 주변 주차 문제점을 분석하여 특성별 주차 형태를 검토, 그 속에는 개구리 주차, 한쪽 주차, 시간제 주차 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 효과로는 상가 주변 안전거리 조성과 상가 활성화가 크게 기대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생태터널 앞 공터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그 공터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는 도시계획 변경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네,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아주 역시 여성 그 섬세함 좀 우러나게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그 유관기관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도 있고 행복청도 있고 LH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업이 1순위, 2순위에서 혹시 안 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3순위, 4순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2020년도에 한솔동 빛내실 수 있으시죠? 네.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주민자치회가 있어서 너무너무 든든합니다. 그리고 선정이 두 가지 말고 안 된 사업들도 저희가 절대 주민의 의견을 버리지 않고 저희가 잘 해서 특성화 사업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솔동 또 주민자치회 화이팅 한번 외치고 다음 프로그램 또 진행해 볼까요? 네. 자, 한솔동 주민자치회 화이팅! 다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홍보국장 이순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부터 차례대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솔동 천마을 바람개비 마을계획단의 지도교수를 맡은 박종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솔동 주민자치위원이면서 이번에 한솔동 2020년 마을계획단에 함께 참여를 했던 김형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천마을 6단지에 살고 있는 마을계획단 주민 홍희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2019년 주민총회와 마을계획 영상 잘 보셨지요? 한솔동 마을계획단이 마을계획 사업을 도출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마을계획단 구성과 활동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마을 바람개비 마을계획단은 2020년 5월 8일 구성되어 5월 12일 온라인 교육을 시작으로 7차 모임을 통해 한솔동 마을계획 사업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주민자치회 정례에서 의결 마을계획 사업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첫마을 바람개비 마을계획단의 비전은 자발적 참여와 상호소통을 위한 주민자치 공동체입니다. 마을계획 사업이 도출하기까지 과정과 즐거웠던 일, 기억에 남는 일들을 박종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올해 두 번째로 한솔동 그 마을계획단을 지도를 맡았었는데요. 그 작년하고는 또 다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인원이 너무 많았고요. 또 말씀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진땀을 뺐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정리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상당히 심적으로 부담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 그 원칙과 기준들에 대해서 잘 따라주셨고 그다음에 서로의 그 의견들을 되게 존중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중간에 이제 4개 분야로 카테고리를 묶어가지고 그 문화, 교육, 안전에는 이제 사업이 나왔는데 복지가 빠진 거예요. 이제 우선순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덜커덩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상의하는 과정에서 복지 부분도 사업을 좀 누차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뽑아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서로의 의견들을, 의제들을 존중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더 많은 분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주민들의 의견들이 그 소홀하지 않는구나 마을계획단 이런 느낌을 가지셨고 저희가 또 맥주 타임을 하나 치맥을 먹었잖아요 그때. 그때도 상당히 좋아하시면서 좀 작은 축제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저로서는 좀 당혹스럽고 힘들었지만 주민들께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저는 그게 좀 보람이었습니다. 그게 하나의 에피소드 아닌가. 즐거운 에피소드였습니다. 네, 좋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이 좋은 지도하에 저희 첫마을 바람개비 마을계획단이 좋은 사업 안건을 제시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홍희정 위원님께서는 첫마을 6단지의 입주민으로서 저희 마을계획단에 참여하게 되셨는데요. 첫마을 바람개비 마을계획단에 참여하시면서 느꼈던 소감이나 어떤 것을 느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참여하게 되었던 거라 굉장히 떨리는 마음도 있었고 했는데 한솔동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그 문제점들을 보기 위해서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는 것들이 되게 좋았고요. 그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도 받고 주민자치회에 같이 발굴한 의제를 심도 있게 계획적으로 문제를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데 있어서 더 토론도 막 하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민 투표를 거쳐서 결정하는 걸 보고 아주 민주적인 방법을 경험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열정이 가득한 홍희선님과 같이 마을계획단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마을계획단 단원, 그리고 첫마을 공동체 대표이신 김현관 의원님께서는 마을 일을 참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마을을 위해서 해보고 싶은 일이나 계획이 더 있으실까요? 저는 우리 마을 한솔동을 참 좋아합니다. 되게 아름답고 깨끗하고 조용하고 정말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 저는 우리 마을이 조금 더 재미있는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조금 더 움직이는 생물체 같은 그런 마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우리 마을 아이들도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좀 해보자면 우리 아이들 가지고 노는 레고블록 같은 그런 마을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혹은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런 일들이
막 마구마구 이루어지는 우리가 레고를 가지고 자동차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우주선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바를 우리 마을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레고 마을이 앞으로 저희 한솔동에 이루어질 수 있으면 저 또한 저희 아이들과 행복한 마을 계획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마을 바람개비 마을 계획단 팀명 의미를 알아보고 인사를 나눠볼까 합니다. 교수님부터 처음으로 저희가 바람개비잖아. 바람개비 이렇게 첫 음을 한자씩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의미를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람개비를 돌려요. 람바다 흐름 따라 모든 주민이 모이고 개성이 넘치는 주민의 색깔을 살려 비온 뒤 펼쳐지는 일곱 마을 무지개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솔동 사무장 강예우입니다. 저는 2021년 주민 제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민 제한 사업은 주민이 제안해 주신 13개 사업 총 2억 5,500만 원에 대해서 제안에 들어오신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선순위로 좀 배치를 했고요. 나머지 후순위에 배치된 사업은 저희 청사나 이런 쪽에 대한 사업이 후순위에 배치됐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도 운영되고 있던 사업인데요. 뮤지컬, 강사, 특강 등을 통한 문화 행사를 제공하는 한솔동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두 번째는 한솔동 내 폭염대비 그늘막을 설치하는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고요. 세 번째는 여러 협의체 등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인 지역협력사업 경비 사업이고요. 네 번째는 한솔동 내 꽃식재 사업인데요. 저희 그 버스 정류장이나 한솔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보시면 여러 가지 그 화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 화분에 꽃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한솔동 내 생태터널 내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저희 그 생태터널에 보시면 거미줄이나 그 먼지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걸 저희 이번에 좀 정비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입니다. 여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섯 번째, 차량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주차장 바닥 정비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이 정관에 임시주차장이 있습니다. 총 127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저희가 잡석으로 좀 해놨기 때문에 여기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백제 역사 고분공원, 저희 쿤민관 옆에 있는 백제 역사 고분공원의 주변 환경 정비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여덟 번째는 저희가 저쪽에 훈민관에 정보검색실에 올해 PC 9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PC가 좀 부족해서 한 4대에서 5대 정도를 좀 추가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위해서 물품을 추가로 구입해서 노후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좀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째부터 13번째까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번째는 저희가 이쪽 정관에는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청소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위해서 청소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구입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10번째는 주차장 유료화, 저쪽이 훈민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훈민관에 있는 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12번째는 청산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벽면 녹화, 그러니까 벽면 녹화라는 게 벽면에 그 식물들을 식재해서 공기질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번째는 노후된 CCTV를 교체해주는 훈민관 CCTV 교체 작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총 2억 5,5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전체가 다 반영되지는 않고 후순위 사업이 되는 사업들부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그 사업부터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드리고요. 나중에 사업은 저희가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동 주민총회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잘 마무리했습니다. 2021년도가 기대가 되는 한솔동입니다. 마지막 인사는 이 총회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방송국 팀도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주민총회 준비위원들, 그다음 마을계획단, 주민자치위원님들, 그다음에 투표에 참여해주시는 한 분 한 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게 모든 게 다 여러분 덕분이니까 우리 여러분들 혹시 이거 덕분입니다 아시죠? 네. 예, 제가 한솔동 주민 여러분 하면 덕분입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건 어떨까요? 네. 자, 우리 2020년 총회 너무 잘하셨고요. 이 모든 것은 한솔동 주민 여러분 덕분입니다.